여러분이 재판장이라도 인용해 주시겠죠? 군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민들은 버스를 못 타서 교통 대란을 겪었을 겁니다. 예, 이런 거죠. 사랑하는 문종탁TV 구독자 여러분, 2021년이 밝았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작년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가을쯤 문종탁TV를 개설했는데요. 처음에 뭐가 잘 될지 모르니까 다 해보라는 유튜버 선배들의 조언에 따라서 먹방도 하고 패션도 하고 커피도 하고 산책 가면 산책도 찍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또 변호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 법률적인 정보도 드리고 필요한 지식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즘 연재하는 칼럼이 있습니다. 문종탁의 성공변론이라는 칼럼인데요. 제가 실제 했던 변론들, 재판들을 실제 사례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것인데 이게 뭐 이론보다 훨씬 낫겠죠. 실제 어떻게 변론을 했고 어떻게 이겼는지를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새해 2021년 새해 쪽에 화두가 되는 사건이 뭐 있을까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인용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의견을 여기서 표명하거나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차기 대선 지지율 1위가 되고 뭐 이런 조사도 나오더라고요. 집행정지를 시켰다는 거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처음에는 배제시키려고 했었고 징계로서 2개월 정직 행정처분을 한 것이죠. 그걸 일단 막은 거죠. 본안에서 정식으로 다퉈라. 본안에서 나중에 이게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게 밝혀져도 효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지하자 뭐 이런 거였죠. 정청래 국회의원은 이런 집행정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입법을 하겠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집행정지 승소를 한 사례를 실제로 소개시켜드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정지가 왜 필요한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버스 운송회사였습니다. 회사가 의뢰인은 아니죠. 대표 쪽이었죠. 버스를 계속 해오신 분은 아니었는데 동네 버스 회사가 적자로 이제 망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막 운전기사들 체불임금 4대 보험료도 내야 되죠. 연료 버스 연료 대금 같은 거 매달 기름을 넣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장부를 끊어서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빚이 한 7억이 넘었습니다. 이런 적자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적자회사를 인수하고 이제 정상화시키고 나름 보람을 갖고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면 주민들한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전에 그 적자회사가 쓰던 차고지, 그 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운행하면 이제 종점에 와가지고 차고지 차를 다 대잖아요. 그게 그린벨트 쪽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말라고 이제 버스 회사가 있었던 시에서 차고지를 못 쓰겠죠. 힘들게 여러분 차고지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자기 주차 공간 확보하기도 엄청 힘들잖아요. 이런 수도권에서 차고지 구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차고지 구해서 이제 그린벨트가 아니라 이 차고지에서 씁니다 하고 신고를 다 했어요. 그리고 버스 기사들한테도 이제 이 차고지를 써라 이렇게 했죠. 근데 버스 기사님들이 그 지시를 안 듣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차고지가 이 운행해서 종점을 했던 기존 거기에서 12km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끝나고 종점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자기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12km나 또 가가지고 차를 몰고 가서 세워놓고 또 택시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옵니까? 버스 기사들이? 그러니까 안 지킨 거죠. 그래서 예전 차고지에 세우고 뭐 이러니까 신고가 들어갔던 아니면은 공무원들이 발견했던 야 너희들 이거 뭐야 그러면서 과징금을 부과한 거죠. 쉽게 역약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줄여서 역액운수법이라고 하는데요. 미신고 차고지 이전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했습니다. 미신고 차고지 전. 신고를 안 하고 차고지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새로운 차고지를 구해서 신고를 했는데 보니까 원래 쓰던 그린벨트 지역 차고지에 차를 대고 있었다. 원래 쓰던 자료 다시 돌아왔는데 이거 신고를 안 했다는 거죠. 과징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신고 차고지 이전인데 일수별로 계속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일수별로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수 끊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회사 망하라는 거죠. 매달 100만 원씩 과징금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떡합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사색에 대해서 왔는데 제가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게 일단 취소 소송이 되는가? 이 처분이 위법한가죠? 여러분 법치행정 그러는데 법치행정이 뭡니까? 법치주의가 뭡니까? 법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법치행정은 과징금을 부과하던 뭐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직무정지를 하던
행정처분은 근거가 법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객운수법 시행령 별표 5의 7 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들어가죠. 시행규칙이나 이런 쪽.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려가면 별표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부과하는 이유, 금액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 근거로 과징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분서를 딱 받았을 때 내가 과태료를 받고 과징금을 받았는데 근거가 뭐냐를 보십시오. 근거 조문이나 법이 없으면 그건 그 잘못된 겁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에요. 보통은 다 몇 조, 몇 항 위반이라 뭐에 따라서 벌금을 이렇게 낸다, 과태료를 얼마 낸다, 과징금을 얼마 낸다, 뭐를 한다 이런 행정처분의 이유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어로 로죠. 법이 law.go.kr 들어가셔서 법령 치면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는 변호사랑 상담하십시오. 변호사들이 특별법이라 보고 이런 거 제일 정확하니까요. 제가 그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횟수 과징이 없어요. 미신고 이전에 대해서 과징금을 준다? 이게 뭡니까? 이전은 한 번 이전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1회. 우리는 자기 부작이라고 하는데 미신고했다는 부작에 대해서 대상을 해서 그 과징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전을 했다. 한 번 이전을 했다는 걸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과징금을 먹이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별표에서 횟수별 부과 규정이 없어요. 관할시가 임의적으로 이전이란 1회를 종료하는 걸로 해서 1회 과징금을 한 게 아니라 신고를 안 하고 계속 이전한 거다라고 본 거죠. 행위의 반복으로. 법규상 존재하지 않은 요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잘못된 거죠. 법리 의회는 위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타구지가 이전됐다고 했나요? 아니죠. 버스 기사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버스 기사들이 조금 어긴 거죠. 뭐 관리감독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변호사로서는 의뢰를 위해서 싸워야 되니까요. 미신고 차고지 이전을 한 적이 없는데 미신고 차고지 이전을 했다고 처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분사유 구존죄로 사실 오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위법하다. 뭐 취소소송을 일단 제기를 했습니다. 왜? 집행정지를 하려면 여러분 취소소송 제기를 하면서 동시에 하던가 나중에 해야 됩니다. 취소소송을 해야지 다툴 게 있잖아요. 왜 집행정지를 합니까? 취소소송에서 이겨도 이긴 이유가 없을 때 지금 상황을 멈추고 대등하게 싸우자 이럴 때 하는 거니까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가 나올 차례죠. 여러분 조문 한번 찾아보십시오. 긴데 제 말을 한번 들으셨으니까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취소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처분이죠. 과징금이든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내지는 2개월 정지 행정청이 하는 권권력이죠. 이 처분입니다. 이 처분이 집행되려고 합니다. 절차가 속행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과징금 안 내면 압류하겠죠. 버스에서 경매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죠.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리 회사는 망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은 뭡니까? 저희 같은 이제 버스 회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청을 하겠죠. 집행정지 해달라고. 당사자가 이렇게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가 됐다. 내지는 징계를 정직 2개월이 됐다.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당사자가 우리 같은 경우 의뢰인 버스 회사가 과징금을 받았다. 이런 당사자가 신청을 하겠죠. 집행정지 해달라고. 또는 직권에 의해서 법원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법원이 봤을 때도 아 이렇게 취소소송 끌다가는 이 회사 망하겠다. 내지는 윤석열 총장처럼 아 이거 취소소송 하다가 임기 끝나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잠재적으로 정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청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것이죠. 집행정지를 하려면 여러분 뭐를 입증해야 됩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과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여러분 증명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법원에서 하는 본안, 취소소송에서 하는 것이 증명이고요. 여기는 급하잖아요. 보통 이런 집행정지 1회로 보통 끝났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2회 신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다 중요한 거라고 봤는지. 그러면 소명입니다. 증명하려고 막 증인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집행정지 신속하게 하는 게 제일 핵심인데 못하잖아요. 소명 정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판례가 있는데 그럼 다 집행정지 해가지고 멈추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본안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합니다. 아 이거 어차피 취소소송 받아들여지도 않는 건데 집행정지해서 시간 끄는구나 그러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긴급한 필요 그리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그러니까 본안 청구 해볼 만한 다툴 만한 것 이랬을 때 집행정지를 해주는데 하나 더 들어갑니다. 집행정지를 하면은 공익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본안으로 제가 취소소송 위법한 거를 법치에 안 맞는다 해서 했고 판례까지 찾아가지고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러기 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본안 소송은 상대한테 송달이 돼야 되고 또 나와야 되고 증인 신청하면 증인 나와야 되고 그럼 재판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먼저 빨리 신청했죠. 그래서 버스 회사에
지출 명세서를 다 뽑았습니다. 항목별 어디 돈을 쓰고 어디 한다. 수익이 얼마다. 장부를 깠다는 얘기죠. 수지 현황 이런 거 다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요즘은 예전에 막 변호사들이 수기로 하는 옛날 변호사님도 계시고 프로그램 약한 변호사님도 계신데 요즘 변호사님들은 다 엑셀도 하고 파워포인트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엑셀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 지출 명세서 수지 현황 다 해서 과징금 계속 부과하면 말 그대로 해서 망한다. 이런 거 주장했죠. 법원의 판사님, 재판장님을 일단 설득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수치를 딱 보여줘 엑셀로 과징금 이렇게 받아서 가면은 우리 망한다는 거 보여준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소극적 요건 뭐라고 했죠?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없어야 된다고 했죠. 집행정지 해주면은 공익에 손해가 되냐 이런 거죠. 우리는 반대잖아요. 집행정지를 해야 공익을 지키는 거잖아요. 집행정지 안 되고 과징금에서 우리 회사가 망해버리면 나중에 취소해서 이겨도 주민들 어떡합니까? 버스를 이용 못하잖아요.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없어야 하는 소극적 요건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잘못된 공사라 행정청에서 이제 공사 중단 명령 처분을 했을 때 이거 우리 공사가 중단되면 안 된다. 공사를 계속하게 중단 명령한 거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해달라. 근데 집행정지를 해주면 공사를 다 해버려요. 산을 다 깎아버린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반대로 돼야 되죠. 그럴 때는 반대로 공사를 중지시키는 행정명령을 그대로 살려줘야지 집행정지를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반대의 경우였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집행정지를 하는 게 오히려 공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버스에서 망하면 주민들은 교통대란을 겪는다. 집행정지를 안 하면 우리 회사는 망한다. 집행정지에 필요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과 긴급 필요. 그리고 본원에서 다툼을 하다. 그리고 소극적 요건이 즉 집행정지를 해도 공익에 손해가 없다. 오히려 집행정지를 해야 공익에 이익이 된다. 여러분이 재판장이라도 인용해 주시겠죠? 그래서 인용이 됐습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한 걸 이제 아시겠습니까? 집행정지가 안 되면 여러분 본안에서 아무리 이겨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그게 집행정지를 없앤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집행정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있어요. 제가 인용을 했지만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후 약방문. 죽었는데 뭐 약 처방 내려서 뭐 할 겁니까? 죽었다는 게 너무 센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잃었어요. 외양간 고쳐서 뭐합니까? 소가 없는데. 근데 이럴 수는 있죠. 소가 남아있어요. 한 마리가 도망갔는데 나머지 애들을 지키려고 외양간을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사후 약방문처럼 죽은 다음에 본원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래서 집행정지를 하는 것이죠. 회사가 망했는데 과징금 취소해서 이겨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집행정지를 하는 겁니다. 총장의 임기가 끝나버렸는데 직무 배제되거나 정직한 거에 대해서 취소소송에서 이겨서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집행정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공자가 한 얘기 중에 군자 이런 얘기도 또 세대니까 또 하는데 도움이 될까 봐 제가 좀 문자를 읽겠습니다. 공자는 군자를 이상형을 봤죠. 군자 불이과 불천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군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두 번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이과. 그리고 불천노. 천은 옮길 천이고 노는 노여할 노죠. 노여움을 옮기지 않는다. 여러분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그래도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불천노가 떠오르네요. 성냄을 옮기지 않는다. 한간에서 뺨 맞고 어디서 성내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죠. 저는 사실 오늘 모 병원에 가서 발목 수술을 받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걱정하시는 분도 생기실 것 같은데 끝까지 봐주셨다는 걸 증명하실 수 있겠네요. 여기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오른쪽 발목인데 수술 일자도 잘 안 잡히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등산하고 뭐 마라톤하고 이런 격한 운동은 안 해도 뭐 수영이나 그냥 걷기 정도는 되는 건데 수술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이 상념들이 들더라고요. 또 통기부스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재판이 별로 없을 때 이때 빨리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또 일자도 잘 안 잡히고 좀 짜증이 났습니다. 성남이 난 거죠. 근데 이 성남을 옮겨가지고 뭐 직원들한테 막 짜증을 내거나 주변 사람한테 짜증내면 군자가 아니죠. 군자 불천노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성냄을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 성냄을 승화해보자. 그래서 이겼던 사건으로 집행정지도 설명을 드려보자. 공지사가 너무 길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문종탁이 성공 변론이니까요. 변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성공했습니다. 버스 회사는 과징금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지금 망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안 취소 소송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래 본안에서 만에 하나 우리가 지면은 즉 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면 그때 과징금을 부과해라. 그렇게 말했고 사랑해. 예.
이게 카카오톡인데요. 이것도 얘기 드릴 이게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방송 라이브라는 거 보실 수 있죠. 이혼했어요인가? 그 이영아 선생님이 이 사랑의 이 카톡을 하더라고요. 카톡으로도 카톡 뭐 이런 소리보다는 사랑이가 나을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카톡 알림은 무엇입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가고 있나요? 예전에 알마니 그 옷 패션 할 때도 전화 와가지고 대출 광고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탐브라운이었나요? 여러분 탐브라운 거의 처음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옷 사면은 패션도 올해 2021년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정지. 자,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없으면은 버스회사 파산했겠죠. 그리고 주민들은 버스를 못 타서 교통 대란을 겪었을 겁니다. 예, 이런 거죠. 맞다고 이렇게 프린터도 얘기를 하네요. 집행정지가 인용이 돼서 집행정지된 상태에서 버스회사는 망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그 버스를 잘 타고 다니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2021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